안녕하세요. 보안쟁이 PR입니다. 1편 정보보안의 보안 관제사를 AI 인공지능으로 대처 가능할까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딥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AI 암흑기가 왜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번째, 현재는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AI 기술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근 보안 관제 서비스에 AI 기술을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AI 암흑기.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짝 알아보면 1편 자료 다시 소환, 나와라. 1950년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고 영국의 50파운드 지폐의 얼굴 모델이기도 한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닝의 학습하는 기계에 대한 기술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1958년 코넬대 심리학자 프랭크 로센 블레트의 연구에서 퍼셉트론, 인공신경 뉴런의 탄생으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계의 지능적 행동을 보고 AI로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믿었고, 언론과 연구가들은 출판물을 통해 낙관론을 펼쳤죠. 완전한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가 20년 안에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고요. 70년대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약속했던 이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자 1974년 1차 암흑기, 1980년 후반까지 2차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AI 암흑기, 즉 이상적인 AI를 구축하지 못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퓨터 능력의 한계입니다. 지금의 GPU와 같은 고성능의 기능을 그 당시 컴퓨터가 메모리 또는 처리 속도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또한 인간의 뇌처럼 기계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하드웨어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컴퓨터의 처리 시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부족인데요. 영상 처리나 자연어 처리 같은 많은 중요한 AI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 즉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AI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똑똑해집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기 위해 머신러닝을 5개월 동안 스스로 128만 번의 대국을 하여 바둑을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128만 번. 여러분, 기계도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당시 연구가들도 요구되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광대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나 1970년대에 그 누구도 이런 빅데이터를 만들지 못했고, 누구도 이런 데이터를 프로그램 혼자 터득하는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현재의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정보보안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열쇠, GPU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AI 시대를 빠르게 열어준 기술의 역할 중 GPU는 컴퓨터의 성능 개선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GPU란 CPU가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는 직렬 처리 기술에 초점을 두었지만, GPU는 CPU보다 성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병렬 처리에 용이한 소형 코어를 최대한 많이 탑재하여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적절한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학습에 적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가 없는 AI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인데요. 2009년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사용하여 독감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올라오는데요. 매일 수십억 건에 달하는 구글 검색을 통해 AI가 사람이 감기 증상을 인지하면 구글 검색에 가까운 병원을 찾는다거나 감기에 좋은 따뜻한 차를 검색한다는 것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다음 패턴을 예측하는 거죠. 매년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10년 후에는 지구의 인구의 20배가 넘는 1,500억 개의 네트워크 센서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AI는 더 똑똑해지겠네요. 세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과 다양한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최근 AI, IoT 등 머신러닝에 적합한 언어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파이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머신러닝과 같은 연산, 집약적인 작업에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간소하고 읽고 쓰기 쉬우며 또한 풍부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명한 사이킨런부터 텐서플로우, 아파치 스파크 등 알려진 머신러닝 딥러닝 프레임워크 대부분이 파이썬의 영역에 있거나 파이썬 API를 지원합니다. 또한 자바도 AI 개발에 용이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바는 사용이 간편하고 디버깅이 쉬우며 패키지 서비스, 대규모 프로젝트와의 단순화된 작업, 데이터의 그래픽 처리 및 사용자 인터랙션 등의 이점으로 검색 알고리즘, 인공신경망, 유전자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C++은 다른 프로그래밍보다 속도가 빠르고 하드웨어 수준에서 통신해서 코드 실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에 민감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C나 C++로 사용되며 API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래퍼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보안 관제 서비스에 AI 기술을 어떻게 제가 적용했는지의 사례는 시간 관계상 3편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AI 역사와 배경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 내용이 정말 많네요. 3편에서는 NoSQL과 TensorFlow 등이 보안 관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야기할게요. 문의사항은 언제든 댓글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